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천안남 사태와 관련해 그는 그동안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은 한계 생존 시간에 관한 것이었죠. 처음 그는 69시간 생존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침몰 직후부터 생존 가능성은 없었고 군 역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한주호 준이의 생명이 추가로 희생됐을 뿐 아니라 가족들은 2번 절망했습니다. 군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그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면 자기 군대에 속은 통수권자요. 알았다면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시사 퀴즈, 세계 최고의 시사 퀴즈를 제출하고 있는 김용민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루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루하다. 알고 있죠. 뭡니까? 뭐 좀 불쌍하고 뭐랄까요, 볼품 없고 예. 뭐 그런 거죠. 불쌍한 걸로 다들 인식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이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김용민입니다. 이 막 나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예.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비로소 그 국민은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장자에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정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국가가 날 괴롭힐지 모른다. 해코지할지 모른다. 차별하고 홀대할지 모른다. 위험에 처하면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이런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네. 천안함 네. 20일 만에 인양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뉴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예. 이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예. 군이 참 거짓말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주 그 다채로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였냐면 네. 군의 생존 한계 시간이 69시간이다. 69시간이다. 그러니까 격실이 밀폐돼서 생존 가능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다들 믿었죠. 그래서 사실 그 잠수부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준이도 희생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또 밝혀진 걸 보니까 사실은 거기 그 통풍구가 있기 때문에 환풍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될 수가 없다. 거기로 애초부터.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완전 그 밀폐된 격실이 아니고 게다가 애초 군함은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심에 들어가면 서로 밀폐된다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격실이 견디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군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군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면 자기 군한테 속은 통수권자가 되는 거고 통수권자의 자기가 없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알았다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사람도 희생되고 그리고 게다가 그 헛된 그 희망을 품었다가 더욱 절망하게 되고 국민들도 사실은 절망하게 되고 이게 진짜 질이 나쁜 거짓말. 사람 목숨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니까. 첫 번째 거짓말부터 질이 나빴고 그 이후에 거짓말 너무 많죠. 네. 한때는 군복을 입은 조폭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땐 그래도 질서라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사기꾼이 집권을 한 이후로 나라가 아사리 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이 두 분이 그 본인을 이렇게 불러달랍니다. 예. 노루와 고라니. 네. 여자분이 노루, 남자분이 고라니. 차마 사슴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슴은 전 남자친구가 사슴은 누가 먼저 셋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영화 보자고 꼬셔가지고 그럼 남자분이 먼저 접근을 했나요? 제가 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그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예. 각자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환경단체에서 아하. 눈이 맞았답니다.
하라는 환경보호는 안 하고 환경운동하라고 만났는데 둘이 영화나 보고 그래서 어쨌든 연애가 시작됐다. 어쨌든 이 진보적인 시민들의 데이트 코스화 되어가고 있는 네. 저희 뉴욕 타임즈의 시사장학 퀴즈 네. 에 신청하신 분은 노루였다고 합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 아,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뭐 저희 시사장학 퀴즈 뭐 많이 보셨어요? 네, 저는 1회부터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훌륭하고. 하라는 환경운동은 안 하고 나 인터넷 클릭 연애 아니면 인터넷에서 동영상질이야. 예. 근데 이거 어쩝니까? 저희 시사장학 퀴즈가 춘공기를 맞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선물이 상당히 조촐해졌습니다. 대폭 줄었어요. 예. 자, 그래도 최상의 상품만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우리의 또 라피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라피자. 예. 맛있어요. 우리밀 피자와 유기농차가 함께 어우러진 라피자. 예. 방부제가 없습니다. 우리밀로 반죽하고 임실 치즈 100% 사용했습니다. 유기농 전문 업체 무공인에서 모든 농축산물을 공급받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예. 여기 출연했다고 하고 가시면 특별 대우 받아요. 데이트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라고 하고 가도 특별 대우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동. 장소는 라피자. 논현동 약간 부담되는데 네. 가보면 아담한 것이 네. 부담 없어요. 만만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의 리시티. 예, 리시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리시티가 역시 유기농 차예요. 공정무역을 또 지향하고 있고, 네. 유기농 인증이란 것은요, 미국 농무성이 인정한 그런 굉장히 그 고품격 또 아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리시티 소개할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더 네. 이상 주차장 건물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이사했습니다. 이번에 이사했어요. 새 차장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네. 아주 좋은 건물로 이번에 어쨌든 이사를 더 했고. 이상 주차장 건물은 아니라고. 네. 아니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반경 50km 이내에 농약을 치면 그 유기농 아닙니다. 50km. 50km. 천안 정도 되나요? 천안에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그 절반쯤 되면은 아마 오산 뭐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오산에 농약을 치면 더 이상 유기농이 아니다. 그렇죠. 네. 50km 이내에 대단합니다. 그 농약을 치지 않아야만 인정받는 이런 유기농 리시티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플랜 1년 이용권.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이 양반은.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나는 이명박 정권이 두렵지 않다. 언제든 조사해라. 이 별건에 별건, 별건 해도 안 나온다. 우리 사장님, 네. 머니플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머니북.co.kr 회계사도 쓰는 가계부. 세무사도 쓰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삼성을 생각한다.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삼성에서 삼성을 생각한다에 반박을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게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건 반박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 일선 복귀 시 삼성 내부에 인트라넷에 올라온 댓글을 저희 딴지일보에서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부 게시판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대단합니다. 회장님이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회장님 횃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황제예요, 정말 황제. 권위제, 그 댓글이. 권위제. 대단합니다. 삼성 내에서 물론 실명 댓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올리는 분들은 북한과도 적응을 잘할 겁니다. 이건희 대신 김정일이라고 하면 되거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댓글을 내가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문제로 한번 더 출제를 해볼까요? 하여간 입으로 관장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 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로 개망신을 당한 검찰이 또 다른 수사를 획책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라며 검찰이 앞세운 인물은 현재 복역 중인데요. 무슨 죄를 지어 감옥에 있을까요? 1번 기관지 확장증을 이유로 들어 병역을 기피함. 2번
자녀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함. 3번 인터넷 투자 회사를 설립해 주가 조작을 함. 4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함. 5번 채권자에게 사기를 침. 하나, 둘, 셋. 누르 4번 4번. 고라니 5번 아니 그 1회부터 모든 회를 다 보신 농구는 틀리고 어제 겨우 처음 봤다고 고라니는 맞췄네요. 네.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예, 곡이었습니다. 자, 네,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지금 감옥에 들어간 분이 저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곤란해는 이 증인들이 말이죠. 예. 네.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대단해요. 네. 예. 근데 요 그 한명숙 사건의 전후 사정에 관해서는 예. 제가 좀 압니다. 어. 우선 그 한명숙 전 총리는 정말로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현실 정치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굳혔어요. 본인은. 제가 또 아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이게 없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없어. 여건이 아니 지금 출마를 하려면 결국 자기 돈 다 털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있어야 털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출마시킨 사람들은 검찰입니다. 선대 본부장. 네. 검찰이 선대 본부장이다. 네. 그리고 이 검찰이 그 한명숙 총리를 딱 물려야 된 또 사연이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2년 전에 촛불 집회가 한참 그 있을 때 이 정부가 현 정권이 굉장히 시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을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조져야 한다. 이런 인식이 현 정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왜 삼계탕집까지 조졌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다. 탈탈 털었죠. 예, 예. 조졌는데 그 과정에서 호남 기업인 호남에 근거지를 둔 기업인 금호가 참여정부 시절에 그 기간 동안 뭔가 있었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 파다가 보니까 호남 그러니까 금호가 대한통운을 인수했단 말이죠. 그 예. 당시에. 예. 그러니까 대한통운에 뭔가 있을 것이다. 또 대한통운을 뒤지다가 거기에 전 사장인 곽 전 사장을 뒤지고 근데 곽 전 사장을 뒤지다 보니까 그 소위 전주고 출신이더라. 그래서 전주고 출신의 참여정부 인사들을 뒤지고 이렇게 물고 온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보고 또 별건 수사를 통해 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검찰과 이른바 조중동의 합작, 네. 연대 정말 꼴불견이다 못해 정말 이 뭐랄까요. 이런 협잡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검찰에서 흘린 거냐?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데 아마 조사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기자와 접촉해서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도 했죠. 안 되는 소리를. 그 얘기하시니까 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제가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들 인터뷰를 하면서 예.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제 측근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자기들이 들어가서 항의를 했대요 검찰에. 예. 아니 이 피의 사실 공표하는데 이거 검찰밖에 모르는 내용인데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검찰 자기는 흘리지 않았다. 아마도 윗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둘이서 했었다고 하는. 물론 이건 고발한 게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말이 나왔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당연히 흘렸겠죠. 뭔가 어디 끈이 있어서. 항상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나온단 네. 말이죠. 그 관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 불륜 관계일까요? 한나라당도 지금 보면은 별건 수사하지 마라. 네. 이거는 민주당만 좋은 일이다 이거. 라면서 뜯어 말리고 있는 선대 경우죠. 본부장이라니까요. 예. 검찰이.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자기들이 예. 그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이게 자기 논리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다시 많이 하려고.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아무리 한나라당에서 뜯어 말려도 네. 그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는 겁니다. 모든 건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정권 하에서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 선대 본부장은 그렇군요. 검찰이 아니라 그분이다. 그분이구나. 그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 드려요. 선물. 네, 뭐 하실랍니까?
삼성을 말하는 삼성을 생각한다. 예, 삼성을 생각한다. 네. 예. 저것도 줄여 그냥. 예, 이것도 같이. 예, 한 것이 책도 다 떨어졌네요. 이거. 예. 다음 주가 없어 없어입니다. 이제 없어 이제. 예. 네. 자, 2번.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그 교사님한테 기자회견 하기 전날 밤 11시에 청와대 대통령 직속 기부에 소속돼 있는 모 인사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하도 이제 기자회견 하지 말 것을 설득을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 흔들리니까는 바로 그 모 인사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바꿔줘요. 그 전화를 바꿔주니까 지난번에 그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지금 사면 복권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면 복권을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내일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기에다 대고 가진 쌍욕을 다 하더랍니다. 이 실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발언에 대해 김영국 거사는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이동관 홍보수석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좌파애들은 그렇게 후안무치한가. 2번 불교 놈들은 문제 많다. 지금 한 이 말 기사로 써라. 3번 명진 스님의 마사지 실력 문제 많다. 그걸 다 까놓고 다 얘기하나. 4번 김영국이는 아직 조인트를 맞지 않아서 저렇게 촐랑대는 거다. 5번 욕은 안 했고 기자회견 안 하면 내 땅을 좀 나눠준다고 했다. 하나, 둘, 셋. 누르 1번 정답입니다. 예. 표정을 보니까 찍었어요. 그죠? 설마 저런 걸 했을까? 네,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관 수석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김영국 씨를 지목해서 한나라당 부대변인. 좌파애들은 그렇게 후안무치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한나라당 네. 분류통입니다. 네. 한나라당 내에도 좌파가 지금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흥길 위원장 또 보좌관도 했다 이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한나라당이 좌파 정당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뒤가 없어요. 무조건 자기하고 반대에 서 있으면 좌파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동관 수석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언론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찌라시와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찌라시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명진 스님하고 김영국 씨 얘기하는 것이 네. 찌라시 수준의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언론 너희들 알아서 속가서 옮겨 적어라. 명진 스님이 찌라시면 자긴 뭡니까? 예. 휴지예요? 다 쓴 휴지 그것도? 썼던 유지. 말도 안 아니 정치인이 하는 말과 예. 그 종교인. 종교인이 하는 말 그것도 큰 어른이 하는 말인데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갑니까? 객관적으로도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명진 스님이 이걸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얻어요, 돈이 나와요. 예? 여하간 저는 이제 명진 스님 보면서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잘 못할 때 일반인들이 예. 그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그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었던 이익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기도 하면서 말을 삼가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동관 홍보수석이라고 대놓고 네. 쌍욕을 했다고. 모든 언론들도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핵관이라고 하죠. 예. 그냥 핵심 관계자라고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는데 예.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날 또 아주 싸움을 잘못 걸었어요. 그날 또 엄청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두고 그 사람은 1병이 위인지 2병이 위인지 모를 거다. 군대 안 아마 갔을 때. 2병이니까 1보다는 많으니까 2병이 더 높은 계급인 줄 알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보고는 대놓고 거짓말장이라고. 예.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군요. 이렇게 저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잃을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진짜- 그 얘기는 결국 기득권이 없다 이런 얘기죠. 뭐 권력욕도 없는 거고 예. 가지고 싶은 명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네.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이고 예.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잘못 걸린 겁니다. 김어준 씨를 보면 그런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잃을 게 없어요, 저 양반은. 예. 명진선님한테 소송 그 형사 소송한다고 고소 들어갔죠 지금. 예. 그 이동관 예. 홍보수석이.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저 요미우리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건 왜 고소 안 해? 이동관 홍보수석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니라 본인 홍보수석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현 정권 덕분에 전 국민의 한 98% 정도 좌파가 됐어요. 예. 한나라당 부대변인도 좌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땅에는 우파가 없어. 우파가 나와 있기 힘듭니다. 예. 네. 자 선물 저는 머니플랜이. 머니플랜을 그렇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여자분이 남자분의 머니플랜. 통장을 압수해서 네.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3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IT 분야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 탓입니다. 그동안 MB가 했던 IT 관련 발언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IT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없다. 2번 나도 한때 게임 중독자였다. 3번 트위터에 140자만 입력하다니 너무 적다. 4번 닌텐도를 우리는 왜 못 만드나. 5번 나는 그냥 불도저가 아니라 컴퓨터 달린 불도저다. 하나 둘 셋. 헷갈리죠? 2번. 2번. 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나는 한때 게임 중독자였다. 이건 뭐 퀴즈를 보고 많이 보건 안 보건 간에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로그인을 못 해가지고 예. 열흘 동안 컴퓨터를 쓰지 못했던. 예. 네. 그때도 왜 쓰려고 그랬을까요? 어차피 컴퓨터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책상에서 다 치워버리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불도저가 아니라 예.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다.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현금 인출기가 달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트위터 140자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IT에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또 사실- 빈부격차도 좁힐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의하면은 네. 본인의 7, 80년대 건설 마인드로 지금의 인터넷 문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삽을 파야만 이게 생산적인 걸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IT가 갑자기 앞서가기 시작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그렇죠. 어, 벤처 저희- 붐이 불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그 있지 않습니까? 왜 컴퓨터 유머가 있었잖아요. 그 한글 보면은 창문을 닫으시오, 그 윈도우를 닫으시오. 네. 진짜 창문을 닫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인데 BJ 정부 들어서고 인터넷이 깔리면서 네. 홈페이지도 만듭니다. 블로그 관리도 하세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새 이름으로 저장하면 네. 뻐꾸기 이렇게 네. 저장하고. 진짜 그 어떤 분 아는데 계속 뻐꾸기.hwp 기러기.hwp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하는 새 이름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혹시 기러기 2마리.hwp 했더니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마리, 네 네 마리. 마리 네 마리. 제가 또 아는 일화 중에 하나는 예. 어떤 분이 분명히 컴퓨터 초보인데 바이러스를 저희가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상하다. 백신 프로그램 돌릴지 모를 텐데 하고 집에 와서 봤더니 예. 백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폴더 바이러스를 다 지워버렸어요. 바이러스 폴더를 다 지워버리고 딜리트를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분야에서 1위하는 그 벤처 기업들 혹은 뭐 예. IT 기업들, 뭐 예.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옥션이나 기타 등등 그런 네. 기업들이 다 사실은 DJ 정부 시절에 탄생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을 통해 성장해서 1위가 된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런 기업이 나와서 어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한다 이거죠.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지금. 게다가 도저히. 또 한번 촛불에 크게 뛴 이후로 인터넷 실명제 이런 걸 국내 업체에다가 자꾸 들이대니까 구글이니 야후니 이런 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자, 두 분의 그렇다면 이
이명박 대통령의 IT 마인드에 대해서. 저는 그분이 오바마를 좋아하잖아요. 오바마의 한 발톱 정도랑은 좀 닮았어도 이러진 않을 거라. 그래서 어제 뉴스를 봤더니 스타크래프트가 또 19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금지. 네, 투가. 네. 그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도 불법으로 선거운동 못하게 만들었고. 이게 뭐 선거 관련된 것들도 다 막지만 IT 일반도 막고 선거 관련해서도 다 막고. 그리고 뭐 19금 다 때려버리고. 네. 게임 같은 거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 IT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제 인터넷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고 4대강에다가는 아주 거의 뭐 하드코어적인 돈을 때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그 사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앤디 비클바움이라고 미국의 예스맨 프로젝트 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 책 보고 제가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왜 보통 그 새 책을 보면은 책 겉에 뭐 누가 유명인의 그 따옴표 뭐 찬사의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다 했더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스맨 이 사람들은 쓰레기다. 따옴표 치고 쓰레기다. 그런 또 마케팅을. 노루 양의 IT 마인드, 이명박 대통령의 IT 마인드에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미래에 굉장히 큰 컨텐츠 경쟁력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최장집 교수하고 학생 시절에 막 토론을 벌인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이 자본 계급들을 그야말로 파괴해야 된다. 그런 식의 그 발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말이죠.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좌절도 잘합니다. 좌절하면 변절을 하지요. 변절을 하면 해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많이 편집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장사 좀 되세요? 힘들죠. 밥값도 못 하고 가는데 맨날. 왜 이렇게 고급으로 지어가지고 분양가는 엄청 높고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를 청계천 사람들 와서 장사를 하라고 하니 누가 오냐고요. 안 오지. 우리같이 헐린 사람이나 오지. 들어오는 1층부터 이렇게 썰렁하니 손님들이 와서 쇼핑할 기분이 안 난다고 가든 화이브를 느껴보고 싶어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청계천에서도 저희 거가 아니고 세입자니까 계속 헐리는 날까지도 월세를 다 냈었어요. 거의 30만 원가량 10년 이상 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차지하려고. 지금도 신랑 막노동 일해요. 거기서 돈 벌어다 여기다 다 이자 내고 대출금 이자 내고 계약하라는 날짜에 했지. 잔금 치르라는 날짜에 치렀지. 들어오라는 날짜에 들어왔지. 그러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상권을 마련해주겠다며 꼬드겨 청계천 상인을 이전시킨 사람은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든파이브와 관련해 언급한 것이라며 상인들이 소개한 발언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서울시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다. 내 소관이 아니다. 2번 나도 한때 장주동에 가서 장사했다. 대박 났다. 3번 이제 여러분은 값싸고 질 좋은 상권을 얻게 됐다. 4번 분양가를 평당 500만에서 600만 원 헐값으로 해주겠다. 5번 가든파이브? 갈비집 이름이냐? 하나 둘 셋. 그러네. 3번. 3번, 노루 4번. 4번. 노루는 주로 찍어서 맞춰요. 자, 선물 아까도 못 드렸고 2개 고르시죠. 저는 피자요. 피자, 라피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리시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물이 남은 게 없죠. 이제 남는 게
피자는 또 남았습니다. 피자는 예. 그럼 2개를. 예, 2개를. 그냥 주세요. 둘 중에 한 사람 가져가겠죠. 예. 어차피 커플인데. 5번은 그럼 저 선물 없고. 선물이 없어요. 예, 다 가져가세요. 아니, 전부 다 주고 그래서 귀찮게. 그 말이야. 처음에 그냥. 어차피 커플인데. 예. 저기 가든 5가 1조 3천억 들여서 만든 겁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기획해서 예. 사실은 청계천을 짓기 위해서 네. 청계천 복원하기 위해서 예. 거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다 사실은 옮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게 네. 가든 5죠. 예. 거기서 500만 원, 600만 원.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진짜 지금은 근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생계를 그렇게 사실은 생계 터전을 옮기게 해놓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됐어요. 청계천 덕분에 사실은 그때부터 떠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이 예. 됐죠. 그러나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네. 나 몰라라 하고 예. 있다. 죽어나는 건 사실은 그분들인 거죠. 이걸 전임 시장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임 시장이 어차피 연속선상에서 같은 당 아닙니까 또 네.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청계천 상인들이 나자빠지니까 이분은 또 대형 쇼핑몰에다가 다 톡톡 앉아주고 있습니다. 이 뭐하는 그러니까 짓입니까, 이분들은 이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갔고 사실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권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변두리였다가 동남권 거기 장지동까지 사실은 누가 갑니까? 아니 서울 한복판에 있던 분들인데 예. 원래 그런 약속 했었지 않습니까? 청계천 할 때 예. 상권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도 했고 예. 그리고 뭐 그 벼룩시장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벼룩시장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동대문 운동장도 헐렸죠.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디자인 서울의 일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뭐 4대강 가지고 여러 가지 약속들 얘기하고 말하고 또 있는데 세종시 관련해서도 약속. 대통령 남발하죠. 끝나고 나면 그 누가 책임지지 그거? 8,000원 거 그거? 서울시장 때 했던 것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대통령이 됐음에도 책임지지 않는데 이제 대통령 관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이명박 대통령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될 텐데. 그 저기 중앙대 학생들이 말이죠. 학교 구조조정이 반대해서 크레인에 올라가 가지고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학교 쪽에서 너희들한테 2,500만 원 배상을 요구할 거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2,500만 원을 갚습니까? 못하죠. 이런 식으로 자본은 노조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때려박음으로써 더 이상 운신의 폭이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잘못 펼친 사람들, 노동자들보다도 이 여파를 너무나 많이 크게 미치는 전 사람들이기 재산을 때문에 뺏어야 돼요. 전 재산. 그렇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통치 잘못했다. 4대강 때문에 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구상권 행사해서 아주 3, 4대에 걸쳐서 재산을 몰수해야 됩니다. 3, 4대까지 가는 건 좀 너무했네요. 그 대에서. 예, 그 대에서. 그러니까 이 세종시 약속을 우리가 믿자. 수정한 대로 가자. 이러는 사람들은 IQ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뇌를 해부해서 과연 그 안에 뇌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뇌는 있겠죠. 용량이 좀 문제입니다. 작동 방식이나 용량. 예.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것 중에 제대로 약속 지켜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반값 무슨 그 등록금이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아파트 뭐 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주잖아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말이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이 르빈스키하고 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미국 국민들이 열받은 게 뭐 그런 불륜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고. 클린턴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네. 이 점에 용납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든파이브 저기 갔다 왔거든요. 진짜 가관이에요. 정말 무슨 복합 쇼핑몰 같은 단지에 무슨 철물점이 들어가서 무슨 영업을 하는 한 층에 철물점만 있어. 뭐 이런 식이야. 아직 뭐 분양도 다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일반 분양으로 넘길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있죠 지금. 청계천을 둘러싼 그 옆에 동대문부터 이어지는 그 시장거든요. 그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지구였는데 다 날렸죠 정말. 이런 천박한 모습이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딴 거 없어요. 가끔씩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가락동 시장 가서 목도리 하나 얹어주는 거. 쇼하고 오뎅 먹고. 그게 전부입니다. 오뎅 먹고. 네, 예. 떡볶이 먹고. 야,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그래도 한 그래놓고 50% 이제 지지율 나오는 거야. 나도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 나도 하고. 한때. 예. 가든파이브에 그거 있어요. 어떤 거? 아이리스 촬영장. 아, 서울시가 그 홍보하고 그 제가 거기 찜질방을 갔습니다. 야, 거기 MT 가도 되겠더만.
무지하게 넓어. 예. 근데 찜질방밖에 없어. 예. 주차장 갔는데 찜질방밖에 없어. 예. 예. 아이 정말. 아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자기가 전문가라고 맨날 부동산 전문가라고. 뉴타운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어요. 뭐가 전문가야? 자기 재산 늘릴 땐 전문가였어. 예. 5번 문제인가요? 예, 보시죠. 5번 문제입니다. 이 회피연화 동영상 우리 유 장관과 관련된 사안인데 잘 알고 계시죠? 뭐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으시고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봤습니다. 봤죠. 네. 얘기만 듣고 보기만 하신 게 아니고 결국 유 장관께서 고소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왜곡 조작을 했다. 또 김연아 씨를 성추행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그 설명을 붙여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때 유인촌 장관 무슨 답변을 했을까요? 1번 교육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2번 존경하는 의원님 그 얘기하지 마. 성질 뻗쳐. 또 하면 당신도 고소할 거야. 3번 우리 부처 이름은 문화체육개관광부이다. 네티즌을 개관광시키려고 그랬다. 4번 내가 장관인지 몰랐다고 하던데 장관인지 알려주려고 고소한 거다. 5번 그렇게도 해보고 재밌잖아. 하나 둘 셋. 고라니 2번. 2번. 1번. 1번. 이 애인을 위한 배려였어요. 예. 자, 실로폰도 가져가세요. 예. 웃긴 발언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뭐 동영상을 조작했다라고 그랬는데 조작한 게 있었나요? 조작은 없었어요. 조작은 아니죠. 조작을 하려면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있는 동영상을 예. 편집했을 뿐이죠. 고스란히. 예, 그렇죠. 있는 그대로. 새로운 화면을 넣은 것도 없고. 예. 조작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빴다 이럴 수는 있죠. 예. 그게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서가번 의원이었죠. 서가번 의원이 아니 근데 재밌게 봤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왜 또 고소를 했느냐. 사실은 고소할 마음이 없었는데 막 그걸 갖고 논평을 해가지고 거기에 화가 나서 고소했다. 그럼 민주당을 고소해야지. 왜 애꿎은 힘없는 네티즌을 고소하냐고.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네. 그 양반 강제로 해직을 시켰죠. 네. 나이 훨씬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말 찍찍하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욕감을 주면서 내쫓았는데 결국 무효소송에서 그분이 이겼습니다. 네, 그분이 이겼죠. 예, 그럼으로써 또 국가는 이분에게 월급을 줘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에 해악을 끼친 손해를 끼친 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 사실 뭐 지금 김정은 전 문화예술위원장이라든지 네. 소위 또 이번에 그 회피연화 동영상 올린 그 누리꾼도 당연히 무죄 나오겠죠. 그 소송을 할 때 비용 어디서 나옵니까? 본인 주머니에서 하나요? 유인촌 장관 월급에서 떼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자기들이 해코지라는데 쓰고 그러게 있는 말이에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유는 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겁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사실. 질리게 하려는 거죠. 네, 겁주려고. 우리는 여기에 질리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계속 들이대야 돼. 예, 저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MBC 노조 강연 또 갔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정권에 대해서 탄압을 이 정권에서 나에 대해서 뭐 방송하는 거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스펙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멋지냐. 이 철없고 질 낮은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해가지고 탄압받는 거. 난 이건 스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많은 분들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분들 이런 걸 다 스펙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요? 저기 이제 두 분이 그 파도 타기 한번 해주세요. 시작. 김용민 만세. 자, 지난주 자. 그 퀴즈, 시청자 퀴즈 답변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답변 중인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보냈다던 메모. 여러분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김태영 장관에게 무슨 메모를 보내겠느냐. 예.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김모라고 합니다. 언제나 두 분이 진행하는 시사창학 퀴즈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천안함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소중한 그 청년들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군 당국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 반론이 있습니다. 반성 정도는 안 되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정답은 부인팔님 메시지. 부인팔 VIP의 약자입니다. 대충하고 4대강 행사에나 참여하시게나. 예. 축하드립니다. 이분 다시 한번 저 정확한 연락처와 주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을 생각한다와 이것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하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매모 광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봉은사 문제 신경 쓰지라는 언급을 적었습니다. 봉은사 문제 신경 쓰지,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창작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봉은사 문제에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지. 대통령에게 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봉은사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나랑 기도원 가자. 뭐 이런 거. 저기 이 왜 신경 쓸 일이 아닙니까? 그러게 말해요. 불교계가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얼마나 홀대하면 이런 그 말을 했을지 뭐 무시하는 거죠. 개무시하는 거죠. 네, 무시하는 이렇게 거죠. 노골적으로 불교를 적대시하고 짓밟는 이런 정권이 과거에 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들의 꽃미남 호랑이와 그리고 꽃미남을 그 앞에서 엎어지면서 낚아챈 노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예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말들도 많이 나와요. 아름다운 말. 그게 이제 방송에는 안 나와요. 생으로 들으시니까 어떨까요? 생생합니다, 진짜. 살아있어요. 이게 다 편집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편집 다 돼가지고 못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세요. 어땠었던? 정말 이런 주옥 같은 말들,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이 현장에 와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 다음 주가 이 4대강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합니다. 가서 삽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퀴즈도 풀고 바람도 좀 쐬고 그러실 분들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 cctv@hani.co.kr로 이름, 연락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출발하는 거죠. 4월 22일 날 가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뭐 버스를 대절해서 갈 그런 형편은 안 되고 우리 굉장히 가난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비루하다라는 표현을 쓸 뻔했는데 비루한 건 이명박 대통령이고 하여튼 4월 22일에 각자 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오시느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는 곳 여주죠? 네. 여주. 근데 직접 오시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여주 근처에 저 터미널 이런 데 오시면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아이고. 아니 최소한 출연자들은 차로 데리고 모시고 가야지 어떻게 나오고 싶은 사람은 직접 오세요. 이게 아무리 가난해도 하다못해 차비라도 주든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노루의 소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저는 사실 기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직접 와보니까 더 욕들이 너무 많이 떠나다녀서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 들면서 점점 이런 발언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생계에 바빠서 이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책임의식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잡히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나와서 직접 발언해보시고 그리고 저희의 또 아름다운 추억 같은 따뜻한 언어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충심 어린 비아냥. 예. 다음 주에 여주에서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대환영입니다. 예. 저희가 뭐 식사도 대접 안 할 겁니다. 예. 그거 대접을 하면 집에 갈 때도 알아서 갑니다. 물 한 잔 안 줍니다. 예. 필요하시면 저기 4대강에서 떠서 드시든지. 예. 여러분들의 설마 밥은 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4대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